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키워드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또 반등할 때는 많은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키워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네요. 네, 어제 좀 지루하게 좀 시장 많이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CPI도 어느 정도 좀 경기 둔화를 좀 물가 둔화를 좀 예고하는 기대치가 좀 생겼고, 그다음에 뭐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어제 미 국채 금리도 초반에 반등하다가 후반에 좀 내려앉은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테슬라도 좀 많이 올랐고요, 보잉도 많이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좀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 타이어 섹터주들도 좀 강합니다. 타이어 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들도 좀 강한 모습이고요. 어제 좀 강한 조정 받았던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쪽들, 고사양 반도체 쪽들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어제 좀 조정받았던 STI 오늘 반등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하미 반도체가 살짝 좀 약한 모습, 또 어제 많이 빠졌던 ISC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오테크닉스 실적 발표하고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섹터 내에서도 실적 발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TLB 같은 경우도 실적 좀 부진했는데요. 레포트가 좀 잘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탑모티얼즈가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제 강했던 STX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좀 눈에 띄는 특징이다 싶으면 좀 화장품 약하다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좀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실적 이슈가 좀 많이 반영되고 화장품 섹터주들이 최근에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휴젤도 실적 발표하고 좀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저가권에서 메디톡스가 더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점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의료기기 섹터 쪽도 반등 강합니다. 지금 루닛이라든지 그다음에 뷰노, 그다음에 이런 쪽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강세입니다. 합병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 뉴스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미약품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레고캠바이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기술주 성장주 섹터주들 강합니다.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MLCC 쪽에서 지금 사마콘에서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스 스페셜티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오늘 음식료 섹터주들도 많이 강합니다. 이러다 보면 전부 다 강하다고 제가 지금 말할 것 같은데요. 음식료 섹터주들 지금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이트진로 특히 좀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제일제당도 강한 면모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농심은 조금 약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세 띄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소 좀 덩치가 큰, 그리고 또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 위주로 묶어주셨죠. 2차전지 반도체, 여기에다가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이쪽 보시는 것 같은데, 이쪽까지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확실히 좀 강하게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지금 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살짝 전환되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에 오늘도 다소 좀 시소 게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뭐 테슬라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쪽 강했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어차피 지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차 전지 하나하나 핀셋처럼 보지 마시고 그냥 지수 관련주처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비에 뭐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은 종목이 아니라 거의 지수가 돼버릴 정도로 시장 장악력이 상당히 큽니다. 섹터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 강하게 오르고, 이 종목들이 빠지면 지수 빠지거나 못 오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당히 강하게 지수가 오르는 거 다 이쪽 때문이죠.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좀 뭐랄까 종목 하나하나를 좀 대응하기 힘드시면 좀 ETF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오히려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 그게 지금 거의 2차 전지주 오르면 오르고 2차 전지주 빠지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어서 요게 오히려 조금 매매하실 때 편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에코프로 오르는 만큼 거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거의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매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고사양 쪽 워낙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미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한미반도체도 어제 그랬었고 오늘 이오테크닉스 좀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사실 3분기, 4분기까지 막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높이 갖는 게 문제인 거죠. 다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고사양 쪽은 계속 이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HBM 향들은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약간 탄력도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고대역 쪽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11월 달까지 해서 ETF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거의 다 상장하고 나면은 수급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초 사이에 일단 요 고대역 쪽들 강하게 올랐던 쪽들이 조금 뭐랄까 수급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나중에 좀 수급 빠질 이슈 나온다라면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4분기까지 만약 반도체가 강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내년에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좋게 말씀드렸고 일단 고대역 쪽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고대역 쪽도 많이 오르막고 올라왔고 수급의 영향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선조정받고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장 스타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탄력이 떨어질 것에 조금 대비하시는 부분이 좋겠고 오히려 좀 서버 쪽들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TLB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 덜 오른 쪽들을 조금 보시는 게 고대역에서도 좀 낫겠고 그다음에 레거시용 반도체 쪽들 최근에 많이 못 올랐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조정받을 때 좀 찾아보시는 전략도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많이 오른 거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르고 내년에 조금 디램 회복되거나 뭐 낸드 좀 회복될 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슬슬 조금씩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도 슬슬 좀 탄력 조절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12월 말까지 이어진다라는 점 고려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쪽도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플랫폼도 뭐 카카오도 뭐 나오락제 다 나왔다 뭐 뉴스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각종 악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뭐 더 이상 악재가 있을까 뭐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선 뚫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선 조정받고 지금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네이버가 더 좋은데 네이버가 좀 더 무겁게 느껴지죠. 카카오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뭐 이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더 주가에는 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의 매수라든지 외국인 쪽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카카오도 일정 부분 기술적인 흐름이 5만 원 중반대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보시면서 좀 카카오 보시고요. 일단 뭐 플랫폼 쪽들하고 뭐 게임 쪽들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게임 쪽까지 같이 봐드리면 이제 G스타 영향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코인 때문에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 덜어내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플랫폼, 뭐 컨텐츠, 게임 이쪽은 좀 약간 기술적으로 실적 발표 이슈와 함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 타이어, 보톡스 각기 다른 종목군 같지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호실적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이 총 8종목 있습니다. 스펙 3종목 빼면 보통주는 5종목이고요. 이 가운데 음식료 쪽에 정다운 있고 그리고 또 타이어 쪽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 또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도 있구나 싶은데요. 실적이 좋나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소비주죠. 소비주인데 지금 소비주 경기 침체 우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대치가 낮다라는 것은 조금만 잘 나와도 실적이 엄청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비교하다 보니 전년 동기엔 더 안 좋았었겠죠.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섹터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계속 리포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조금 긍정적인 멘트들이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좀 영업이익률 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계속 좀 리포트 좀 나오고 있고요. 넥센 타이어도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도 이제 지금 금리 때문에 이제 광주 송정역에 있는 그 공장 이제 뭐랄까 재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부분도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섹터주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부분이 워낙 부진한 이후에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 또 특히 그 사이 동안에도 계속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다 좀 타이어 쪽에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겠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최근에 오리온 이런 쪽들도 계속 추세 흐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에서 거의 뭐 버린 자식 같은 취급받던 하이트진로도 최근에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다. 특히 이제 보톡스 쪽도 휴젤 또 실적 나오고 나서 아까 반등했었듯이 또 고점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도 저가권에 있으니까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확실하지 않으면은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고 자신이 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없다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다라면은 그 내년도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같이 반영시켜서 좀 저가권에서 관심을 계속 갖는 전략.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른 종목이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실적 발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포트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실적 발표 아직 안 한 기업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 이미 했는데 주가가 최근에 시장 흐름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내년에 기대치를 좀 반영하시는 분할적인 접근 전략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근래 이 시간에 이 섹터를 늘 봐주시는 것 같아요. AI, 로봇 섹터,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함께 좀 다뤄주시기도 하는데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몇몇 신약 개발하고 성장성 있는 섹터들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시죠. 그 부분은 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 성장주 기술주들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에 좀 피해받는 종목들인데요. 뭐 삼성에서도 계속 전략적으로 로봇 쪽들을 계속 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또 변동성 때문에도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나 로봇 섹터나 인공지능 섹터 다 마찬가지로 기술 성장 섹터입니다. 이쪽 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지금 크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만 잘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기대치가 있고 시장에서 좀 선호되고 있는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 중에서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레인보우라든지 뭐 뉴로메카, 뭐 SBB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오늘 두산 로보틱스 실적 발표하니까 요 부분 때문에도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실적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도 보시면서 이제 로봇주들은 다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 빠지게 되면 또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워낙 실적을 안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 중심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요 세 섹터는 시장의 금리의 방향성, 시장의 수급 이런 부분을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그 외의 기술주들, 성장주들까지도 일단 실적 발표 일정 좀 중요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은 좀 저가에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연말까지 계속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